부모가 백이 있으면 생기부도 학폭 조치도 막 다 지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좀 제목을 재밌게 제가 써봤는데 물론 재밌는 이슈는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사회적인 지금 상황과 좀 연결 지어보려고 더글로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판 더글로리 아닌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게 나비 효과야. 입시에 부는. 그래서 이 학폭 사건이 앞으로도 교육계에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어떤 변화를 부추기는 명분으로 계속 언급이 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이제 말 그대로 드라마 얘긴데 이거 명대사잖아요. 자,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이거 지금 흉내내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나 지금 되게 신나. 송혜교 씨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소재가 학폭이었잖아요. 그리고 학폭 사건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는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더글로리가 왜 이렇게 반응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복수극인 거죠. 근데 복수극 중에서도 가해자가 일방적 너무 강해.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피해자 자신이 복수에 나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학폭의 경험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 공감할 만한 오죽하면 저랬겠어 라고 하는 심정적인 공감이 굉장히 잘 일어나니까 그런 드라마가 아무래도 이 학폭 사건을 소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뤄낸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작년 말쯤 나왔잖아요. 언론에 과거 학폭의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고발이 있기도 했고 재조명이 있기도 하면서 막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막 사람들의 어떤 공분을 일으키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이거 뭐 현실판 더글로리 아니에요?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또 공교롭게 둘이 맞아졌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건이 정순신 후보자였죠. 낙마하게 된 사건에 결정적으로 그 아들이 이제 학폭에 연루돼 있던 가해자였다는 점.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위공직자의 그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던 한 이슈였지만 결국에는 이 이슈가 어디로 화살이 넘어갔어요? 교육계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여론이 들끓다가 보니까 지금 서울대에는 대자보가 붙는 상황이 됐다고. 실제로 서울대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본인도 학폭의 피해자였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왔는데 학폭의 가해자였던 학생은 무난히 대학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서울대에 입학을 했는데 피해자 학생은 입시를 실패하고 아마 유학을 갔다고 제가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 결국 국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이제 이슈가 되니까 사실 이제 이런 이슈가 계속 커지는 거죠. 눈덩이처럼. 그래가지고 정치권에서 시작됐던 사건이지만 이게 지금 교육계 쪽으로 결국 공이 넘어와 버렸다. 그래서 이제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대학과 고교로 향하게 됩니다. 그 가해자 학생은 민사고 출신이었다고 하죠. 근데 강제전학 조치를 당했으니까. 근데 강제전학 조치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정말 거의 있기 어려운 굉장히 심각한 경우일 때 내려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징계가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퇴학에 가까운 거죠. 퇴학을 시키기에는 학생이 걱정되니 강제전학을 시키는 것이니 거의 둘은 비등비등하다라고 볼 정도로 사안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고에서 결국에는 이제 강제전학 조치가 돼서 이 학생이 반포고로 오게 됐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런 여러 위원회가 열릴 때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의 싸움이 되는 어떤 공방의 소재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사람들 막 증인으로 부르고 막 청문회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는 천명선 서울대학교 지금 현재 입학본부장님이십니다. 서울대가 학폭 저지른 학생을 지금 합격을 시켰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일반 상식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법을 생각해 보면요. 법과 상식은 다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법으로는 말이 될 때가 있고요. 상식으로는 말이 되는데 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육도 그런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입시라는 것도요. 아니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일반적인 공감대, 대중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의 감정 영역에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는데 입시가 그렇다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치러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나쁜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떨어뜨리고 착한 학생이면 대학에서 붙여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학도 따라야 되는 객관적인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에 이제 엄청 불려가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학폭 사유를 감점 요인으로 계산을 했는데 감점이 1점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에 비해서 그것만 보고 뽑는 게 아니니까 수능 시험 점수를 보고 뽑는 정시 시험이었으니까 학생이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감점을 시켰다라고 밖에는 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 변호사 아들은 결국 2019
2019년 2월 반폭으로 또 전학을 가게 됐는데 또 여기 또 이제 한 가지가 또 결부가 됐죠. 1년 뒤 이 학교에서 강제 전학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록이 삭제된 것이 또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최대한 감점까지는 시키는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학이 갔던 뭐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나 봐요. 근데 강제 전학 조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학폭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기록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학교 내에서 이제 그런 위원회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기록을 지워주자. 아마 학교 측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 일반적인 정의에 대한 관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결국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유리한 조치가 행해진 것 아니냐.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충분히 이런 감정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까지 생각이 되냐면 부모가 빽이 있으면 생기부도 학폭 조치도 막 다 지울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허점이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전에 조국 사태의 경우에도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교육의 입시 제도가 가지고 있는 허점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허점들이 악용될 수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 제도가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제도 개선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래 아예 이 전형 자체가 잘못됐으니 학생부 보지 말고 정시로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즉 학생부보다는 정시가 공정할 거라고 해서 정시로 간 거란 말이에요. 지필고사로. 근데 이 사안은 지금 뭐냐면요. 학생부에 문제가 있는 친구를 왜 정시로 뽑았냐고 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셔야 될 텐데 정시는요. 원래 학생부 보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부에는 학폭 여부도 있고 봉사활동 시간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지만 정시는 그런 걸 안 보니까 공정하다면서요. 그래서 정시가 공정한 시험이니까 학생부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거는 좀 부정한 거고 약간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시험 점수로만 뽑으라면서요. 그래서 정시를 늘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시를 늘리는 와중에 딱 한 학교가 정시에도 학생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서울대입니다. 그게 서울대였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서울대는 이미 23년도부터 정시는 수능만 가지고 뽑는 건데 그 수능에도 학생부를 봐야 된다. 얘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고 뽑아야 된다.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자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학생부 얘기를 했던 게 서울대예요. 그런데 이번에 된통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정시에서 학생의 학폭 기록을 보지 않았냐. 즉 무슨 얘기예요? 학생부를 왜 안 봤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은 제가 서울대 관계자면 진짜 정말 막 뭐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욕 나올 것 같아요. 막 서울대가 야 이거 왜 학생부를 보냐. 과거 애들 뭐 내가 예를 들면은 학교 성적은 되게 안 좋았는데 정신 차려가 정시 열심히 공부한 애들 기회를 뺏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엄청 그때도 또 욕먹고 지금도 욕먹고. 그래서 먼저 누구보다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정시에 학생부 평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거 제일 적극적으로 하던 데가 서울대예요. 그러니 이렇게 안 그래도 바쁜 교수님 저렇게 불러다가 국회에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뭐 이런 어려움들이야 뭐 항상 우리 일상에 많이 벌어지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우리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근데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학폭 기록의 삭제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한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나온 것 같아요. 화해를 해야 한다. 즉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화해해야 삭제되는 삭제 조항의 조건을 좀 더 어렵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히 가해 학생이 됐을 경우에는 기록 요건에 화해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입법의 방향이나 교육부의 정책적인 방향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반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가해 학생이 진짜 진심으로 뉘우쳤는데도 피해자가 극구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에 대가 취업에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좀 이렇게 반성한 이에 대한 어떤 기회를 다시 준다는 관점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사실 이거는 꼭 어떤 게 100%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떤 사회적 합의와 우리 사회가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어떤 정의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폭 기록을 보존하는 일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 보존 기간이 10년 정도로 길었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로 짧아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다시 좀 길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입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자라는 얘기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폭 기록은 결국 윤리적인 어떤 학생의 자질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인성 부분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의 요소가 대입에 반영되는 건 원래 반영이 돼요. 지금도. 근데 수시나 학생부 전형은 원래 되죠. 근데 뭐가 안 돼요? 정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얘기인 즉슨 정시에도 학생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즉 함의점이 뭐냐면 정시에도 학생부가 영향을 끼치게 될 명분이 하나 생겼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생기부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라면. 왜? 학폭 여부 봐야 되니까. 그거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입시 전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해서 그러면 학폭과 같은 요인들이 입시에 반영이 안 되는 거냐 이 부분입니다. 학폭 가해자 감점 처리 대학 135곳 중 겨우 4곳뿐 이렇게 기사 제목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4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전형인지를 봐야 돼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수능 시험으로 학생을 뽑는 전형에서 원래 학생부 봐요 안 봐요? 안 본다고요. 안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나마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데가 서울대. 근데 그 서울대한테 너 왜 학생부도 제대로 안 봐? 라고 지금 혼내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수능으로 학생을 뽑는 정시 전형의 경우에 135개 전형이 있지만 학교폭력 반영 여부 이게 뭐야? 학생부를 반영. 아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정시인데 학생부를 왜 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라니까요. 요게 학생부를 보는 거예요. 3%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능은 정시로 하는 거니까 숫자로 하는 거지 뭐 얘 인성 보고 뽑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능도 점수만으로 뽑는 건데 점수로 뽑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학폭 가해자인데 인성이 개판인데 이런 놈 뽑아가지고 뭐 할 거야? 이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정량평가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에요. 정량평가 숫자로만 봐서 지금 뭐 야 걔가 1등급이면 뭐하냐? 인성이 개판인데 이 얘기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봐야 돼요? 학생부 봐야 돼요. 활용이 될 가능성들이 여지가 있습니다. 명분을 제시해 준 거예요. 종합전형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폭력 반영이 86%예요. 무조건 돼요. 왜냐면 저건 학생부를 봐야 되니까. 거기에 강제전학조치, 학폭위 뭐 이런 내용들이 물론 과거에는 그거에 대해서 교사의 추천서까지 있었어요. 교사의 평가까지도 사실 직접 반영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연히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능은 원래 반영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사가 나와서 이게 마치 문제인 양 얘기하니까 135곳 중에 학폭을 보는 이거는 이제 알고 하는 거죠. 일부러. 자극적인 기사를 쓰려고. 근데 수능은 원래 안 보는 게 맞아요. 전형 특성상. 네, 근데 그 수능에도 지금 학생부를 봐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즉 점수, 정량화된 평가만으로 학생을 선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함의 기준이 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민족보다 많이 사는 나라예요. 정의로운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정성 시비가 걸리면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집니다. 어쨌든 현재의 분위기는 그래서 수능에조차 학폭을 반영해야 된다. 즉 학교 생활의 기록을 반영해야 된다. 그런 이슈가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 논술 시험에 학폭 반영하는 곳이 한 곳이래요. 아니 논술 시험에서 논술만 잘하면 됐지 학폭도 없어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입제도에서의 선발 기준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제도에 영향을 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입시에 끼쳐질 나비 효과가 발생한다. 정시,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 학생부가 딸려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아까 봤던 페이지를 다시 돌아왔는데요. 생기부를 그러면 어떻게 보냐. 자, 지금 얘기했던 학폭, 봉사활동, 인성 이거 다 뭡니까? 비교과죠. 그런데 지금 생기부가 정시에 반영되는 방식은 사실은 교과 영역, 점수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닌데 학생부를 보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정도를 참고자료로 정양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정양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까지 학생부의 활용 범위가 정시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려면 활용을 하겠죠. 학생부 전형을 밀고 싶은 입장이라면 학생부 전형의 비율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정시에도 학생부를 반영시키는 방법을 쓰게 될 거예요. 마치 학생부 전형이 수능 최저 점수가 적용이 된 것처럼 수시에도 정시 기준이 들어오고 정시에 수시 기준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일각에서는 수시 정시가 통합될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23학년도부터니까 이건 이미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입시를 좀 치러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려대를 포함해서 일부 대학들이 서울대처럼 학생부 요소를 내신 성적이 됐든 이런 요소들을 정시 시험 과정에 도입을 하는, 물론 아주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반영이 되게끔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러했다. 그래서 어떤 정도 수준으로는 내신도 이미 반영을 서울대는 하고 있고 다른 대학들로 이게 좀 분위기가 확산되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